비가 내리는 보스턴의 거리에서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꽃이 하늘을 핥듯이 솟아오르는 창고 지붕 아래 공기 중에 스며든 연기가 내 폐를 짓누르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한강의 바람이었다. 어린 시절 그 강변에서 그녀와 함께 웃던 그 바람. 린지. 내 절친, 아니 내 모든 것이었던 그 이름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리나, 왜 항상 나만 쳐다봐?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을 후벼 판다. 나는 소방관 리나, 보스턴의 거친 불길을 마주하는 여자지만 그날의 그 소녀는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사연이 시작된 건 서울에 비 오는 가을날이었다. 서울, 2005년. 나는 16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랐다.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시고 어머니는 이웃들과의 수다로 하루를 채우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다. 학교는 여고, 친구들은 많았지만 진짜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건 린지였다. 린지, 아니 정린지. 그녀는 같은 반, 같은 동네, 같은 꿈을 꾸는 소녀였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절친이었다. 리나 언니,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항상 그녀의 언니 역할을 자처했다. 학교 가는 길, 그녀의 책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그녀의 작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곤 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학교 끝나고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린지는 항상 그곳을 좋아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가벼워져. 그녀의 말처럼 강변의 바람은 우리의 사소한 고민을 날려버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빵집에서 사온 호떡을 나눠 먹었다. 뜨거운 호떡 속 단팥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릴 때 린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리나, 나중에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로. 그녀의 눈빛은 맑은 강물처럼 투명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둘이서라면 어디든. 그 순간 비가 그쳤고 하늘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리나 그 애, 린지랑 또 붙어 다니네. 꼭 여자친구 같아. 웃음소리가 섞인 그 말들이 내 귀에 박혔다. 여자친구. 그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는 그냥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 별명은 우리를 따라다녔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리나는 린지의 남편감인가 봐. 아버지의 장난기 어린 농담이 처음엔 웃기게 들렸지만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다. 린지는 그 별명을 웃어넘겼다. 재미있지? 나들 여자친구라니.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보였다. 린지의 집안은 우리보다 조금 더 엄격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항상 여자는 착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린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며 항상 완벽한 딸로 보이려 애썼다. 공부 잘하고 피아노 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하지만 나와 있을 때만 그녀는 진짜 자신을 드러냈다. 리나, 나도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 그녀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연을 더 깊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는 반짝이는 조명으로 물들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핫초코를 마시고 스케이트장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리나, 손 차가워. 내 장갑 껴. 린지가 내 손을 자신의 장갑 속에 집어넣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따뜻함이 스며들고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 감정은 낯설었지만 달콤했다. 우리는 그날 한강 다리 위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어깨에 기대던 내 머리가 떨렸다. 린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속삭임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린지랑 리나,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말들이 여학생들 사이에서 비웃음으로 변했다. 린지는 괜찮은 척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리나, 나 때문에. 미안해.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다. 학교 축제 준비로 바쁜 날들. 우리는 무대 뒤에서 춤을 연습했다. 린지의 미소가 빛났다. 리나, 우리 둘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처럼 우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축제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린지의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다. 린지야, 집에 가자.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엄한 목소리. 그리고 나를 보며, 너는? 린지랑 너무 붙어 있네. 조심해. 그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날 밤, 린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리나, 엄마가 우리에 대해 물어보셨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괜찮아. 그냥 친구라고 해라고 위로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린지는 점점 멀어지려 했고 나는 그녀를 붙잡으려 애썼다. 린지야, 왜 피하는 거야? 나한테 솔직해져.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항상 미안해, 리나. 나 무서워. 여름 방학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약속대로 둘이서.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여기 오니 모든 게 다르지. 린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날 밤 호스텔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가 내게 털어놓았다. 리나, 나 너를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그 고백이 내 세계를 바꿔놓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손이 맞닿았고 세상이 우리 둘만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그 밤은 우리의 마지막 자유였다. 돌아온 서울에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린지의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린지, 그 애랑 멀리 떨어져. 여자끼리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분노했다.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린지는 고개를 숙였다. 리나, 나의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어. 그 가을 충돌이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린지가 다른 남학생과 가까워지는 소문이 돌았다. 린지 오빠랑 사귀는 것 같아.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무너졌다. 공원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린지야, 왜 그래? 나 버리는 거야. 내 메시지에 그녀의 답은 짧았다.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그 메시지가 도착한 날 나는 한강 다리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비는 항상 이렇게 차갑고 무자비했다. 린지가 나를 버린 이유를 알면서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족 때문? 사회의 시선 때문? 아니, 그건 핑계였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그 감정이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금기시되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복도 끝, 그녀의 눈이 피했다. 린지야, 이야기 좀 해.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리나, 제발. 놓아줘. 나 기재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 오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민준, 같은 학교 선배.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모든 여학생들의 이상형. 린지가 그와 가까워진 건 가족의 압력 때문이었다. 린지야, 좋은 집안 아이랑 사귀면 안정적이지 어머니의 말에 그녀는 순응했다. 나는 그날 교실을 나와 한강으로 달렸다. 물소리가 내 울음소리를 삼켰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하늘을 향해 외쳤지만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며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나는 린지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자꾸 엮었다. 설날, 동네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다. 전통 한복을 입은 그녀, 붉은 치마 저고리가 눈처럼 하얀 눈밭에 어울렸다. 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갑게 대했다. 축하해, 오빠랑 잘 지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리나, 나 후회해. 하지만 어떻게 해? 엄마가 울면서 말하셨어. 너 같은 애가 왜 여자랑 붙어? 라고.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그게 이유야?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면 안 돼? 왜 항상 남자 중심으로 살아야 해? 나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린지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리나. 나 약해. 우리는 눈밭에 주저앉아 서로를 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차가운 눈이 우리를 감쌌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다시 시작하자, 린지야. 나랑 도망치자. 은혜 속삭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학교 도서관 구석, 한강공원의 어두운 벤치, 심지어 교회 뒤편. 한국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숨겨진 꽃처럼 피어났다. 린지는 민준과 형식적인 데이트를 했지만 마음은 나에게 있었다. 오빠랑 있으면 항상 너 생각나. 그녀의 고백이 나를 위로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대학 가면 같이 살자. 서울을 떠나서 제주도, 아니 해외까지. 그 꿈이 우리를 지탱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 벚꽃이 지는 시기. 린지의 어머니가 우리를 적발했다. 어느 오후, 공원에서 키스 직전의 순간. 린지.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비명소리. 우리는 흠칫 놀라 떨어졌다. 엄마, 아니에요. 그냥 린지의 변명.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분노로 물들었다. 너 때문에 린지가 이상해졌어. 당장 떨어져. 나를 향한 그 말은 창피함과 함께 상처를 줬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맞닥뜨렸다. 리나, 너도 그랬어? 여자애랑. 이 집안 망신이야.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린지는 집에 갇혔다. 전화도 차단, 학교도 쉬게 했다. 나는 매일 그녀의 집 앞을 서성였다. 린지야, 나 여기 있어. 벽에 기대 속삭였지만 답은 없었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리나, 린지 오빠랑 헤어지게 해줘. 그녀는 나랑 있어야 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너는 모르지? 그녀의 진짜 마음을. 하지만 그 싸움은 소용없었다. 사회의 압력은 너무 컸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 체면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여름, 폭염이 서울을 덮쳤다. 나는 린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학교 친구들을 통해 편지를 전했다. 린지야, 사랑해. 포기하지 마. 그녀의 답장은 짧았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그 편지가 우리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린지가 자살 시도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너졌다. 린지야, 왜? 나 때문에. 그녀의 눈이 뜨였다. 리나. 미안. 엄마가 나를 고치려 해.
상담소에 데려가셨어. 변성 상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를 고치려 하는 시도. 나는 분노로 떨었다. 그런 거 안 돼. 너는 완벽해. 병실에서 우리는 울었다. 간호사가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그날 우리는 결심했다. 도망치자.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린지의 가족이 그녀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 아버지의 결정. 나는 절망했다. 린지야,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가을, 그녀가 떠나는 날 인천공항.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가지마, 나랑 같이 있어. 내 울음소리. 린지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다. 리나, 나 돌아올게. 약속해. 보스턴에서 기다려. 보스턴. 그녀의 사촌이 사는 곳 그곳에서 공부하며 자유를 찾겠다는 계획.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게. 소방관이 돼서 강해질게. 우리는 키스했다. 마지막 키스. 공항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랑은 조용히 타오르고 꺼졌다. 그 후 나는 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소방학교에 들어갔다. 서울의 불길을 꺼내는 훈련 속에서 린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해져야 해. 그녀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나는 보스턴으로 떠났다. 린지의 흔적을 쫓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본 그녀, 미소 짓는 사진. 옆에 남자. 결혼했어. 내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보스턴의 겨울은 서울보다 더 혹독했다. 눈보라가 거리를 휘감는 그곳에서 나는 소방서에 들어갔다. 매일 불과 싸우며 린지의 기억을 불태웠다. 리나, 강해져. 내 훈련 중얼거림이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샀다. 한국에 왜 그렇게 열심히야? 그들은 몰랐다. 이 불꽃이 내 사랑의 잔재임을. 2018년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보스턴 한인타운 김치찌개 집에서. 린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돌아봤다. 리나. 언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어떻게 여기? 그녀의 질문. 나는 웃었다. 너 따라왔어. 약속 지키려고. 린지는 울었다. 미안해, 리나. 나 미국 와서 다시 가족 압력에 굴복했어. 결혼했지만 이혼했어. 이제 자유로워. 그녀의 이야기. 미국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족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였다. 너 없이 살기 힘들었어. 그녀의 고백에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매일 불 속에서 너 생각했어?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보스턴의 한인 커뮤니티 속에서. 한국 식당에서 밥 먹고 한강 대신 찰스강 산책. 여기 오니 서울이 그리워. 그녀의 물음. 그리운 건 너뿐이야. 우리의 대화는 감정으로 물들었다. 린지는 이제 아티스트가 됐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 이건 우리 이야기야, 리나. 숨겨진 꽃. 그녀의 작품 속에 우리의 사랑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다시 위협받았다. 린지의 전 남편, 한국에서 온 편지. 린지, 돌아와. 우리 딸이 기다려. 딸.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린지는 울었다. 부끄러워서. 그 결혼은 실수였어. 하지만 아이는 내 일부야. 한국의 가족주의가 다시 그녀를 끌어당겼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라고 해. 나도 따라가야 해. 나는 분노했다. 왜 또? 자유를 포기할 거야? 충돌이 시작되었다. 보스턴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싸웠다. 리나, 너는 소방관이잖아.
불꽃처럼 자유로워. 하지만 나 한국 여자로 태어났어. 가족이 전부야. 그녀의 말에 나는 소리쳤다. 가족. 그들이 우리를 찢어놓았어. 사랑이 더 중요해. 문이 쾅 닫히고 나는 거리로 나왔다. 비가 내리는 보스턴 거리, 서울의 그날처럼. 린지야, 왜 또 떠나는 거야? 며칠 후, 그녀가 사라졌다. 공항으로 갔다는 소식. 나는 달려갔다. 가지마, 내 외침. 그녀가 돌아봤다. 리나, 나 아이 때문에. 하지만 돌아올게. 이번엔 진짜 우리는 안아 울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그 후 나는 더 깊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동료들과의 유대, 불을 꺼내는 쾌감. 하지만 밤이면 그녀의 빈자리가 아팠다. 1년 후 2019년 린지가 돌아왔다. 아이와 함께. 리나, 이 아이가 지은이야. 우리처럼 강해질 거야. 작은 소녀의 손을 잡은 그녀. 나는 눈물을 흘렸다. 환영해, 가족.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보스턴의 작은 집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며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서울을 불러왔다. 엄마, 이게 뭐야? 지은의 호기심 어린 눈. 린지가 웃었다. 사랑의 맛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2020년 보스턴은 고립됐다. 나는 소방관으로서 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병원 이송, 화재 진압. 린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았다. 리나, 조심해. 너 없인 못 살아. 그녀의 메시지.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지은이 한국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엄마, 할머니 만나고 싶어. 린지의 딜레마. 한국으로 가자, 리나. 가족 모두. 나는 반대했다. 여기서 잘 지내잖아. 왜 또 한국의 압력에 싸움이 잦아졌다. 너는 모르지?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녀의 울음.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미안해. 나도. 불꽃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 문화의 무게, 가족의 사랑과 증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특별해, 린지야. 그걸 잊지 마. 여름, 지은의 생일, 우리는 피크닉을 갔다. 찰스강 변, 한국식 도시락. 엄마들, 사랑해. 지은의 말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날 린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린지, 집에 와. 아빠가 아프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리나, 나오 가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자. 이번엔 나도. 한국행 비행기.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변화된 도시를 봤다. 2020년의 서울, 마스크 뒤 숨겨진 얼굴들. 린지의 집,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아버지의 병상. 린지야. 미안했다. 그의 마지막 말의 장례식, 검은 상복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자유야. 린지의 속삭임. 하지만 가족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모, 사촌들. 린지, 그 여자랑 왜 왔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야. 그 말들이 칼날. 지은이 울었다. 엄마, 왜 다들 화내? 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아가.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한강 다리. 리나,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서울에서 그녀의 제안. 나는 망설였다. 보스턴이 우리 집이야. 갈등이 깊어졌다. 가을, 우리는 한국에 머물렀다. 린지는 어머니와 화해하려 애썼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리나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 한국에서. 어떻게?
이웃들 소문에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의 고뇌. 나는 기다렸다. 소방훈련을 한국에서 받으며 언니, 강의, 지은의 응원. 겨울이 다시 왔다. 서울의 눈은 우리의 상처를 덮었다. 린지의 어머니가 서서히 변했다. 리나, 너 린지 챙겨줘. 작은 인정. 우리는 희망을 봤다. 하지만 반대 세력은 강했다. 린지의 사촌,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 이건 죄야. 교회에서 기도하자. 강제 상담 시도. 린지가 거부했다. 엄마, 나 이제 변하지 않아. 어머니의 지지. 가자, 린지야. 그러나 배신이 왔다. 민준, 옛 연인.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다. 린지, 나 아직 너 사랑해. 그 여자 버리고 나랑 그의 제안. 린지는 웃었다. 늦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집 앞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리나, 너 때문에 린지가 망가졌어. 이웃들의 시선. 한국 사회의 체면이 다시 우리를 옥죄었다. 나는 폭발했다. 민준 씨, 그만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싸움 끝에 경찰이 왔다. 그 사건이 뉴스에 나갔다. 레즈비언 커플, 한국에서 논란,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 이런 게 왜? 가서 미국에서 살아. 린지는 무너졌다. 리나, 나 때문에. 미안, 우리는 안아 울었다. 지은이 덤마들 싸우지 마라고 하며. 고조, 그 봄, 민준의 복수. 그는 린지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시어머니, 린지가 아이를 망치고 있어요. 거짓말. 어머니가 동요했다. 린지야, 지은이 한국 학교 보낼까? 갈등. 린지가 아니에요. 엄마, 소리쳤다. 가족 모임, 폭발. 너 때문에 집안이 욕먹어. 사촌의 말, 나는 참지 못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왜 죄야? 한국이 변해야 해. 그날 린지가 사라졌다. 민준과 만난 모양. 미안해, 리나. 생각 좀 할게. 그녀의 메시지. 배신의 아픔. 나는 한강으로 갔다. 왜 또? 물소리가 답했다. 며칠 후 그녀가 돌아왔다. 민준이 강제로 키스하려 해서 도망쳤어.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았다. 이제 끝내자. 그 사람들 다. 우리는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자. 하지만 어머니가 붙잡았다. 가지마, 내가 지켜줄게. 비변화의 시작. 어머니의 지지. 리나, 너희 둘이 예쁜애. 작은 미소. 우리는 울었다. 지은의 웃음소리.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피신했다. 푸른 바다, 우리의 첫 여행지.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린지의 말.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 풍경, 우리처럼 자유로워.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그는 제주에 왔다. 린지, 마지막 기회. 그의 위협. 경찰 부를까? 내 대응. 그는 물러났다. 하지만 그 사건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을, 보스턴으로의 귀환. 이번엔 영원히 비행기에서 손잡고. 보스턴의 가을 단풍, 우리를 맞이했다. 소방서 동료들, 한국에서 뭐 있었어? 더 강해졌네. 웃음. 린지는 갤러리 오픈. 한국 레즈비언의 이야기 전시. 이건 우리야. 관객들의 박수. 하지만 팬데믹의 여파. 경제 어려움. 지은의 학교 적응. 엄마, 친구들 한국말 몰라. 린지의 고민. 리나, 나 후회할까 봐. 나는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의 일상. 한국 드라마 보며 웃고 한식 요리하며. 불고기 먹자. 지은의 외침. 2021년 겨울. 나는 큰 화재에 휘말렸다.
창고 불길 속 부상. 병원에서 깨어난 순간 린지의 얼굴. 리나. 다행이야, 그녀의 눈물. 너 없인 못 살아. 그 사건이 우리 사랑을 재확인했다. 퇴원 후 결혼식. 한국식, 하지만 보스턴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 새해가 밝았다. 2022년 보스턴의 눈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됐다. 지은의 입양 서류. 아무리. 이제 공식 가족, 린지의 기쁨. 하지만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어머니의 편지. 린지야, 나도 오고 싶어. 너희 봐야겠어. 방문 계획. 우리는 설레었다. 엄마가 변한 거야. 공항 픽업. 어머니의 미소. 리나, 고마워. 너 덕에 린지가 행복해. 어머니의 체류. 따뜻했다. 한국 음식 가르치고 지은과 놀아주고. 할머니, 한복 입혀줄까? 지은의 제안. 하지만 대화 중 과거가 떠올랐다. 미안해, 린지. 그때 몰랐어. 어머니의 사과. 사회가 우리를 가르쳤어. 여자는 남자랑 린지가 않았다. 이제 알았잖아, 엄마. 그러나 갈등의 씨앗. 어머니의 보수적 시각. 지은이,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면 무심코 던진 말. 린지의 얼굴 굳음. 엄마, 지은이도 우리처럼 될 수 있어. 긴장. 나는 중재했다. 시간 주세요. 이해할 거예요. 어머니의 귀환, 눈물. 다시 와. 약속. 봄, 린지의 전시회 성공. 뉴욕 갤러리 초대. 한국의 숨겨진 사랑. 미디어 인터뷰.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자랑스러웠다. 넌 영웅이야.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 그는 뉴스 보고 연락. 린지, 내 성공 부러워.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귀협 메시지. 우리는 경찰에 신고. 끝났어. 여름, 제주 여행. 가족으로서. 지은의 젖마들, 바다 예뻐, 푸른 물결, 우리의 치유. 여기서 처음 사랑했지. 린지의 속삭임. 밤, 별 아래. 미래 꿈꿔. 우리 셋, 영원히 하지만 지은의 질문. 엄마, 왜 다들 우리 이상하게 봐? 한국 방문 때의 기억.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은 다양해, 아가. 너처럼 소중한 게? 가을, 내 승진. 소방중위. 한국 소녀의 불꽃, 동료들의 축하. 린지의 파티. 리나, 내 강함이 나를 지켜. 키스. 하지만 건강 문제. 린지의 피로. 스트레스 때문인가? 병원 검사. 초기 암, 그 소식, 천둥. 왜 나한테? 내 절규. 린지가 웃었다. 함께 이겨. 약속. 치료 시작. 화학요법, 고통. 나는 곁을 지켰다. 린지야, 포기 마. 지은의 전마. 빨리 나아. 한국 어머니의 방문. 린지야, 기도할게. 지지. 한국의 한의학, 보조. 엄마의 차, 마셔. 따뜻함. 겨울, 2023년. 치료 끝, 회복. 완치, 의사의 말. 우리는 울었다. 기적이야. 의 새해 결의. 더 강해지자. 린지의 그림, 불꽃 속 꽃, 전시. 성공. 하지만 새로운 도전. 지은의 학교 괴롭힘. 동성 부모. 이상의 미국도 완벽하지 않음. 우리는 PTA 모임. 다양성 교육 필요해. 린지의 연설. 변화 시작. 엄마들 멋져. 지은의 자랑. 2024년 봄, 한국 초대. 어머니의 60번째 생일. 서울 도착. 한강. 여기서 시작됐지. 린지의 말. 가족 모임. 수용. 리나, 너희 축하해. 이모의 말. 변화의 물결. 여름,
민준의 최종 배신. 그는 사업 실패, 우리 탓으로 돌림. 소셜미디어 공격. 그 커플 때문에 망했어. 법적 대응. 승소. 자유의 승리. 가을 2024년.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다. 보스턴의 추억 간직하며 나는 한국 소방서로. 국제 경험 있네 동료들. 린지의 갤러리, 한강 근처. 보스턴에서 서울로 전시. 지은의 학교, 적응. 친구들 많아. 하지만 최종 고조. 린지의 과거 트라우마. 리나, 나 아직 무서워.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밤, 불안. 나는 안 왔다. 함께라면 상담소 방문. 한국의 LGBTQ 센터. 여기서 지지받아요. 커뮤니티. 겨울, 크리스마스. 한강 불꽃놀이. 첫 만남처럼 린지의 미소. 지은의 사랑해, 어머니의 합류. 가족 모임, 따뜻함. 2025년 봄, 제주 결혼식. 법적 인정. 영원히 오 한국의 변화, 우리 증언. 린지의 책 출간. 절친의 여자친구 베스트셀러. 이 사연, 많은 이들에게. 현재 11월 27일 보스턴 방문. 소방훈련. 하지만 마음은 서울. 린지의 전화. 집에 와 불꽃 기다려 나는 웃었다. 가고 있어? 이 사연, 우리의 이야기. 배신과 사랑, 고통과 치유. 한국의 보수 속에서 피어난 꽃 우리는 여전히 타오른다. 불꽃처럼 영원히.